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큐! 자, 부산 하단에 친절하다, 깨끗하다, 설명이 자세하다로 호평이 자자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다들 메모 준비되셨죠? 자, 잘 따라 적으세요. 위치는 하단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 의원의 류마티스 내과 분과 전문의 서수홍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 의원. 네, 이게 이재용 회장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상관없습니다. 방금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뭐 저도 물어봤어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성내과만 있으면 되는데 뒤에 MR 영상의학과까지 있습니다. 의원급에서는 MRI를 두기가 힘든데 이제 MRI를 조금 무리해서 이제 드렸었고 영상의학과 원장님도 저희 세 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원치고는 많은 편이고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네네. 가볍게 좀 쉽게 접근성 좋게 찍을 수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MRI를 뺀 게 이게 MRI라는 게 다 들어가면 의료법에 걸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두 자 더 붙으니까 아마 좀 더 너무 길어져서 그런 길어서. 것 같습니다. 예. 삼성내과 MRI 영상의학과 의원은 이제 길기가 하네. 어감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학부 때나 이럴 때 되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썩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되게 잘생기셨는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네. 네, 어릴 때 뭐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드린 겁니까, 그럼? 돈은 안 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늙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잘 놓아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예. 그래도. 근데 원장님께서는 원래 그 산부인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내과를 선택했다. 응급실 근무하던 중에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들을 보고 내과가 진정한 의학의 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내과 하면 감기 걸리면 내과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네. 감기 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검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감기로 오시는 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감기는 근처 병원에서 보시고 저희 병원은 좀 검진 위주가 되는데 감기 환자들도 오시면은 저희도 뭐 성심성의껏 또 치료를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월 달까지는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환절기까지. 내과 전문의로서 지금 이 독감이 유행하는데 감기를 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정말 뻔한 얘기지만 네,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요즘에는 또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면 좋겠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막 증가가 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가벼운 감기에는 안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독감, 그다음에 코로나 심했습니다.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떤 증상이 더 독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독했던 것 같은데. 요즘 독감이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봤을 때 감기 증상에다가 고열이 있으면은 이제 독감인 경우들이 많고요. 37도 5분, 38도 이상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냄새를 잘 못 맡고 목소리가 좀 변한다. 이런 게 있으면 코로나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70-80%는 검사를 하면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OTT를 굉장히 많이 쓰신다.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까 OTT를 이렇게 들으면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디즈니, 넷플릭스, 왓챠, 그다음에 쿠팡 4개 보네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왓챠까지. 제가 이겼네요. 유인입니다. 그 중에서 메디컬 드라마도 자주 보십니까? 근데 사실 잘 안 보게 됩니다. 이게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조금 보다 말았습니다. 그 재밌는 걸 조금 보다 말았다고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트리플 보드. 그러니까 전문의 3개를 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미드에서 보통 뭐 ER이라든지 제가 미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레이 아나토미를 봤어요. 그레이 아나토미. 좀 보다 말았어요. 그것도. 그래요? 그 레지던트 1년차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돼. 외과 레지던트가 퇴근하는 건 우리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다만 거기 등장하는 그 여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이쁜 의사도 잘 없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나가면 안 되겠다. 나갈 거예요. 잘 없어요. 이쁜 의사도 잘 없습니다. 자, 서수홍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 의원의 원장님이시고요. 오늘 살펴볼 질환은 통풍입니다.
근데 요즘 통풍 환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거의 대중화되고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는 찾아볼 수 없는 병이었고 그렇죠.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퓨린이라는 물질이 몸속에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퓨린이요? 네. 퓨린. 그 퓨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이제 요산이 많은 음식을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일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퓨린의 어떤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 몸에 침착이 돼서 이제 통풍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더 고기가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병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또 많이 하시게 되니까 또 진단율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퓨린하고 요산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퓨린은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 대사 과정에서 이제 세포가 우리가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제 세포가 죽고 살고 하는 대사 과정인데 이제 그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공급이 더 되게 되면 과잉이 되는 거죠. 퓨린이 제일 많은 음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맥주나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동물의 내장들 그게 이제 수치를 많이 높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있어야 될 정도 이상으로 높아지게 돼요. 먹을 게 없는데? 우리 몸속에 잔틴 옥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다시 한 번요? 잔틴 옥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잔틴 옥시데이즈. 요산을 만드는 효소예요. 효소가 이제 좀 더 몸속에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남들보다 더 통풍의 발생률이 높아져요. 검사를 그러면 요산이 많은지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요 화면이 이제 그 요산 결정을 편광현미경이라는 걸로 찍은 이제 사진이 되겠는데 이거 소변이나 아니면 뭐 혈액에서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않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관절에서 관절액을 조금이라도 빼가지고 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증상에 통풍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을 때는 네. 혈액 검사에서 요산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통풍으로 진단하지 않고 좀 지켜보자. 최근 들어서는 너무 높을 경우에 10이 넘는다든지 요산 수치가 그럼 통풍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치료를 시작하세요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작스럽게 열불이 나면서 막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열이 나야 되는. 열이 후끈후끈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그만 침을 백혈구들이 이렇게 이물질로 생각하고 탐식을 합니다. 잡아먹어요. 그럼 이런 요산이 갑자기 발가락에 확 쌓이게 되면 백혈구 한 10만 개가 출동을 해요. 잡아먹는데 백혈구가 얘를 녹이지를 못해요. 얘들이 잘 안 녹아. 그럼 백혈구 한 몇만 개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빵빵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백혈구 안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와라락 나오면서 열이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 열성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현강현미경을 사용을 잘 못할 때는 초음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초음파를 해서 요게 이제 요산이 쌓이게 되면 그 쌓인 덩어리들이 되는데 요산이 한 2년, 3년 이상 쌓이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확인하고 증상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여기 우리 스태프들도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 통풍하면 어디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발. 그렇죠. 발. 근데 관절에 다 생긴다는데 손가락, 팔꿈치, 무릎 이런 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죠. 요산이 어디 가서 쌓일 때 좀 차가운 곳을 좋아해요. 우리 몸에서 온도가 낮은 데를 좋아하겠죠. 발, 귀. 그래서 차가운 곳을 좋아하는데 발이 온도가 35도 정도 돼요. 우리 몸이 36.5도면. 그 다음에 이제 발로 쏠리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또 엄지발가락을 선호하나 봐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쌓이는데 이게 자꾸 조절이 안 되고 높아지다 보면은 이게 우리 낙수 효과라고 이게 여기 쌓이면 또 딴 데로 가고 가잖아요. 발에 너무 막 쌓일 수 없으니까 딴 데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 발끝, 무릎, 발목 뭐 이렇게. 그러면 발 말고 다른 곳에 생기는 건 그만큼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제가 서울에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도 보니까 강원도에서 어떤 할아버지 오셨는데 강원도 산골에 사시니까 아프면 그냥 대충 약 먹고 참기도 하고 뭐 한 3, 40년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몸에다 그냥 혹같이 다 생기는 거죠. 통풍이 당뇨도 그렇지만 통풍도 합병증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에 띄기 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에 이제 요산이 쌓이면 관절이 망가지는 거. 근데 유관적으로는 그게 제일 심각한 합병증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과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은 콩팥에 이제 생기는 합병증인데. 심장에 생겨요? 네, 이제 요산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몸에서 이제 만들어지면 요산이 이제 적정량은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요산이 이제 과하게 생겨서 콩팥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차만 못 빠져나간 애들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쌓이게 되면은 콩팥에 이렇게 돌을 만들게 되고 콩팥이 돌이 생기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신장 결석. 그렇죠. 신장 결석이 신부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부전이 생기는 걸 제일 저희가 주의를 많이 하고 요산 수치도 봐야 되지만 내과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신장 수치, 신장 기능을 제일 걱정하는 거죠. 통풍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신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기 때문이라는 뭐 얘기는 익히 또 아실 테고, 이게 잠깐 아팠다가 통증이 바로 사라집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한 네. 3일 정도면은 통풍이 좋아지고 아예 치료를 안 해도 한 일주일 정도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프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원인을 잘 모르니까 네. 이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중세 시대에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혈구 몇만 개가 순식간에 막 불꽃놀이라는 무찌르기 위해서 먹었다가 자폭이 되는 거죠. 내가 얘를 녹일 수 없어 이러면서 오실 때는 이제 와, 나 이렇게 아픈 건 생전 처음이다. 죽을 것 같다. 나 다시는 진짜 술 먹나 봐라, 고기 먹나 봐라 이러고 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좀 치료하고 나면 이제 한두 달 있다 안 오셔. 괜찮은 분들은 6개월쯤 있다 오시고 아, 또 딴 데 가면 문제에서 저녁하면 또 뭐라 할까 봐. 내가 잘 먹으라 했는데 네가 안 와놓고는. 다시 오신 분들 항상 하는 말씀이 다 나은 줄 알았다. 이제 안 아프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공간 협박을 많이 해서 저도 좀 고쳐야 됩니다. 뭐라고 공부를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이제 보통은 40대 남자분들이 오셨다 치면 이제 아기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고. 6살, 4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살짜리가 20살이 되려면 16년 남았잖아요. 네. 16년 동안 술 먹으면 안 돼요. 제가요? 애가 20살 될 때까지는 아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거의 사형선고인데.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럼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당신이 약 잘 먹고 검사 잘하면 이제 좀 줄여가면서 먹을 수는 있다. 근데 그 여지를 주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여지를 주면은 야, 먹어도 된다더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정말 먹어도 된댔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전을 굉장히 잘 짜시네. 아, 이거 어려워요. 되게. 네. 네, 밀당이 어렵습니다.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붙은 별명이 닥터 전마. 네. 닥터 전마 아, 저 괜찮아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 집에 그치, 가서 집에 가서. 그러겠죠. 자, 오늘 통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뭐 한 200만 뷰가 나오지 않을까. 아유. 저도 오늘 녹화를 통풍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내 남편이 통풍이다, 내 친구들 중에서 선후배 중에서도 통풍인데 좀 물어봐달라,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제가 들은 거 중에 통풍 때 먹으면 안 되는 거가 뭐 고등어, 등푸른 생선 이런 거라던데, 그러면 오메가3도 먹으면 안 되냐고 질문도 있었거든요. 오메가3는 그 통풍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는 있는데 통풍을 뭐 낮춰준다 이런 거는 조금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3를 먹는 우리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성지방 같은 걸 낮추는 네네. 목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중성지방 수치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네. 오호 통풍이라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 통풍 초기 증상입니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가급적이면 멀리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고기가 주가 되는 식사는 조금 피해달라. 아. 돼지고기가 이제 잡채를 했는데 돼지고기가 좀 섞여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먹는 과정에서 좀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이 가능할 수 잡채에 들어간 거 있는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삼겹살 파티, 두루치기 파티 뭐 아. 이렇게 메인이 되는 건 가급적이 피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통풍의 단계별 치료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처음 급성기에 발이 갑자기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급성기에 오면 일단은 불이 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불을 꺼야 됩니다. 네네. 대부분 50% 정도 환자분들이 불 끄고 끝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불을 끄고 나서 끝이 아니고 불 끄고 나면은 잔불이 다시 타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인 혈액 검사랑 그다음에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약을 조절해 가면서 적정 혈액중 그 요산 수치를 레벨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보통 권장하기로는 6 미만으로 유지를 해라라고 네네. 이제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플 때만 먹는 게 아니고 네. 매일매일 혈압 당뇨처럼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발견할 수 없습니까?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는 조금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시면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은 저희가 초음파를 해서 요산 결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습관 같은 데 설명드리고, 예. 검진이 또 요즘
되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조기에 검진 또 진단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통풍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급성 통증은 대부분은 치료가 되고요. 네. 재발이 이제 잘 되는데 대부분은 근데 그 재발하는 게 정말 내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데 너무 재발이 잘 돼요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통풍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위주로 먹어라. 전문의이신 서수홍 원장님한테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돼지국밥, 곱창 이런 게 조금 이제 안 위험하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채식 위주라고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변량이 늘어나면 요산이 배출도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 기능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육류나 이제 뭐 내장 종류는 가급적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그러면 기름이 많은 등심 부위와 홍두깨살로 만든 육회가 있어요. 나는 육회를 선택했어요. 통풍에 한번 걸렸던 사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보다는 근육에 더 퓨린이 많지 않을까요? 둘 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에 한번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면 안 돼. 소주만 먹을게. 맥주가 해롭습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맥주는 그 자체에서 이제 퓨린이 많기 때문에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그럼 소주 와인은 괜찮잖아요. 어제 나 소주만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알코올은 퓨린이 없더라도 소주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이제 요산을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이라고 생긴 거는 다 통풍에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김종국 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건강의 상징, 막 근육량, 철저한 자기 관리. 근데 김종국 형이 보니까 통풍이 있대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 고기 단백질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네. 프로틴,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프로틴 먹고 이제 뭐 닭가슴살 같은 거 네. 이제 근육량 늘리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또 근육이 많이 생기니까 아마 네. 대사, 기초 대사도 많이 좀 늘어났을 것이고 그 대사에서 또 퓨린도 생겼을 것이고.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유전적인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전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병으로 보고돼 있고 어떤 집안은 3대가 다 있는 집안도 있지만 집안에 한 명밖에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성이 그렇게 강한 그 질환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은 뭐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면은 뭐 우리 몸의 대사도 좋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해주시면 좋죠. 유산소 운동 같은 거는 하루에 30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죠. 통풍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그 관절 변형도 치료하면 원래대로 좀 없어지게 잘 돌아오지 됩니까? 않습니다. 어떡해. 네. 일단 관절이 변형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이 관절에 약간 좀 손상이 생겨요. 요산 덩어리를 긁어낸다 하더라도 그 손상 자체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좀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그게 변형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날벼락 같은 통풍입니다, 진짜.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불청객이죠. 통풍에 대해서 삼성내과의 서수홍 원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편하게 잘 해주셔서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요? 제가 편했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이라도 비슷한 통증을 느껴보셨습니까?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술을 끊어야 돼요.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당신 술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지금 뭐 자, 언제 닥쳐올지 몰라 걱정하고 계십니까? 미리 잘 관리하면서 통풍과 안녕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삼성내과의 서수홍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